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이 전권을 준 대리인이 바로 이 윤핵관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장제원 의원이라는 건데요. 이수아 기자, 네. 이 윤핵관이 그동안 난 윤핵관이 아니야라고 부인했었던 장제원 의원이 대리인으로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윤 후보가 어제 이 물밑 협상의 전말에 다 설명을 하면서 직접 장 의원이 이번 협상 대리인이다, 나의 전권을 다 넘긴 사람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 이유로는 장 의원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접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권 대리는 저희 쪽에는 장제원 의원이 맡았고 또 저쪽은 이태규 선대 본부장이 맡았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그 매형과 안철수 후보가 그 카이스트 교수인데 가까운 사이로 저도 알고 있어서 서로 의사 전달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안 후보께서도 이쪽에서 장제원 의원을 협의 채널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윤 후보뿐만 아니라 장 의원도 좀 입을 열었는데요. 본인 얘기에 따르면은 장 의원의 부친이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이때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씨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쵸.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 여러 번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장 의원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윤핵관 리스크를 다시 상기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안 후보 측에 그래도 의사를 전달할 때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인연이 있었던 장 의원이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제원 의원, 이 윤핵관 중에 한 명으로 꼽힌 사람이 장제원 의원만 이 전면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권성동 의원도 지금 등판을 한 것 같아요. 네, 권 의원은 지난주에 처음 나왔던 게 고 김문기 성남 도계공 1처장 유족과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어요. 여기서 네. 직접 참석을 해서 이 고 김 처장과 모르는 사이라고 이 사이를 부인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선 본투표가 다가오면서 현장 유세에도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별명이 윤핵관이라면서 이 부분이 자랑스럽다라고 현장 유세에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여러분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윤석열을 선택했냐? 바로 윤석열 후보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헌법에 충성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이 전혀 서운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온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면서 윤 후보를 치켜 세우는 듯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지금 윤핵관으로 꼽혔던 두 사람이 지금 전면에 다시 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두고 민주당이 한마디 했던데요. 네,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윤핵관이 다시 등장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실게요. 윤석열 후보님, 그간 윤핵관을 꽁꽁 숨겨두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직책도 없고 출근도 안 하는 장제원 의원이 무슨 윤핵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윤핵관 최초 논란 당시 윤 후보가 대수롭지 않은 듯 직접 해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단일화 협상의 전권 대리인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었습니다.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도 좀 거들었는데요. 장 의원이 자신은 백의종군 하겠다라면서 사실 캠프를 나간 거였잖아요. 이 네.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백의종군 한다는 사람이 후보와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라는 이 시기에 어찌 보면 최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냐. 사실상 뒤에서 주무르는 사람은 역시 장제원이었구나. 이번 일로 확인을 시켜줬고 이 윤핵관을 모두 퇴진시킨다던 윤 후보의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다라고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윤핵관 합니다만 이 윤핵관의 저작권이라고 할까요? 가장 처음에 이 말을 썼던 사람은 바로 이준석 대표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 윤핵관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거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 의원이 협상에 나선 건 안철수 후보를 배려하기 위한 처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 윤핵관의 등장에 대해서도 뭐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옹호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사실 이 단일화가 결렬된 거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센 발언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센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최근 말을 아끼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네. 일단은 윤핵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 윤핵관 논란이라고 우리가 자꾸 축약해서 부르는데 네. 윤핵관 비선 실세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이 네.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그러니까 흔들어서 어때 의사결정을 하는데 왜곡시킬 때 한마디로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미 결정난 거를 흔든다든가 이럴 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윤핵관 논란이 불거졌던 건데 그거는 작년 이제 선대위 선대위 출범 초반에 문제가 됐었고 이준석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리고 올 1월 초까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 과정에서 문제가 돌출됐다가 이 윤핵관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랄까 이 권성동 의원이 이제 선대위에서 직책에서 다 손을 놓음으로써 사실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왜 다시 알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일화 과정에서 윤핵관의 핵심 측근, 핵심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협상을 전권 대리인으로 나섰다라는 걸 보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문제는 특임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없는데 다른 뭐 핵심 측근이라는 이유로 비선 실세로 어떤 역할을 작용해서 의사결정 체계를 왜곡됐을 때가 문제인 거고 여기는 특임을 맡았잖아요. 대리인이라는 정권 대리인. 특임을 맡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엔 그렇고 그렇다면 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들을 다 손떼게 했는데 이번에 불렀냐. 명분이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와 친밀한 관계고 이미 이제 앞서서도 안철수 후보 측 이태규 본부장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장제원 의원도 의원이고 충분히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배제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언제든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할에 맞지 않는 입김을 작용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윤핵관이 문제로 삼을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은 왜 자제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1차 결렬됐을 때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물론 결렬 이유가 이준석 대표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중에 한몫을 한 건 분명해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을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권영세 총괄 본부장이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완전히 최종 결렬이 됐는데 여기서 또 뭐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를 비판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쉽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답변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 비판을 해보면 초를 치는 거고 오히려 그 지금 결렬될 데 대한 책임을 이준석 대표가 다시 몽땅 뒤집어 쓸 수도 있는 판이니까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는 게 좋은데 다만 속으로 거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단일화 협상이 안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 이 윤핵관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역할을 맡은 거 아니냐. 비선이 아니라 역할을 맡아서 본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도 지금 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대선을 정말 목전에 뒀는데 지금 이 선대위에서 이 나가 있는다고 했었던 이 윤핵관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꼭 우리가 도움을 줘야겠다. 우리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건지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좀 나와도 될 것 같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승기가 좀 잡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왜 나온 걸까요? 그 윤핵관 얘기가 처음 나온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 업무 중지하고 나가면서 거부하면서 윤핵관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 내분의 일환이죠. 지금은 당 내분이 어느 정도 식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현직 의원인데 뭐 핵심이라는 그 윤핵관이라고 기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 두 분이 나선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은 단일화, 전 국민의 지금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전권을 갖고 협상을 했고 또 권성동 의원은 엊그저께 고 김문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개발 1처장 그 초과이익 환수를 3번이나 반대했다는 사람, 극단적인 선택했는데 억울한 죽음인데 사진까지 다 공개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랑 뭐 호주 가서 사진 찍은 거 굉장히 친밀한 거 이걸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일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관련 이거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거를 위해서 그 가장 핵심 측근이 나선 거죠. 이거는 그냥 무슨 핵관, 윤핵관 하면은 비선 조직이 보이지 않게 그 라인을 위반하고 끼어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이게 나쁜 거지. 이거는 뭐 지금 당에서 선거 앞두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이재명 후보도 핵심 관계자가 있고 뭐 옛날에 정진상이니 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 핵심 측근들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비난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단일화 결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반응이 윤석열 후보를 콕 집어서 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좀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 안 후보의 지지자들을 돌아서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우상호 본부장 얘기 먼저 듣고 오실게요. 최종 결렬된 것이 분명함에도 기자회견을 굳이 자청한 이유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결렬 책임을 안철수 후보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든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에 그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성공하고 후보가 기자회견을 여는 건 봤는데 네. 단일화에 실패하고 회견을 여는 건 처음 봤다라고 우 본부장이 말했고요. 그래서 제1야당 후보가 지금 망신을 당하는 중이다. 어떻게든 이 안 후보의 여론조사 방식을 그럼 택해서 윤 후보도 여기에 동의를 해서 좀 모험을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를 딱 집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 후보 최근 토론회에서도 사실 이 단일화에 대해서 우격다짐으로 좀 눌러앉히고 단일화하는 거 그만하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창원 유세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무슨 뭐 또 선거 때 되면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합치고 누구 누르고 포기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누가 과반수 못 넘기면 또 둘이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합종 연행하고 연합정부 만들기 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다른 나라 다 하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확실하게 결선투표 합시다 여러분. 네, 조금 다른 얘기로 또 흘러가는 양상도 보였는데요. 이 국민투표에서 과반 못 넘기면 1, 2 후보가 다시 붙는 결선 투표제도 한번 하자면서 저희가 곧 설명드릴 민주당의 정치 교체 당론에 대해서도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단일화 결렬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면서도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공격을 저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 이 어제 야권 단일화가 결렬이 됐는데 바로 어제 저녁에 민주당이 이 정치개혁안 당론으로 하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꼭 통과시키겠다 또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야권이 정치 교체를 들고 나오니까 이 여당은 정치 교체 그러니까 정치 개혁으로 이 정권 교체에 맞서는 모습인데요. 어제 정치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임기를 개헌하고 방금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투표 과반 넘지 못하면 1, 2위가 다시 붙는 이 결선 투표제 도입, 그리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가는 이른바 책임 총리제도 도입하고 또 총선에서 연동은 비례대표제 및 다당제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하나 눈에 띄는 건요. 네. 이번 안의 내용 대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12년서부터 계속 주장해온 이 정치 개혁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야 양당외 제3당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를 의식한 이런 정치개혁안의 통과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저 부분 때문인 건데
이 아까 이 은영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오늘이 이 단일화 2차 마지노선이라고 이 저희가 봤었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 이유 투표용지가 오늘 인쇄되기 때문인 건데 이수아 기자. 네. 그럼 이 투표용지에 안철수, 윤석열 이 두 사람 이름 다 찍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다 찍히게 됩니다. 2번 윤석열, 4번 안철수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고요. 네. 사실 2차 마지노선이 어제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까지가 맞았는데 협상이 네. 결렬되면서 두 후보 이름 모두 투표지에 일단은 인쇄가 되게 됐습니다. 이후에 만약의 경우에 단일화가 좀 진행이 되더라도 네. 투표소에는 사퇴를 알리는 게시문이 붙습니다. 하지만 투표지 자체에서는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는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내문을 못 보고 이 투표자가 들어갔다 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로 진행돼서 사퇴한 후보를 뽑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무효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일인 오는 4일, 5일을 3차 시한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본투표 직전까지도 좀 단일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본투표 직전까지도 단일화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일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단일화가 된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이걸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어요. 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일단 다자 대결 결과 먼저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7.2%, 윤 후보 42.3%, 안 후보 11% 정도를 기록 중인데요. 이 다음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윤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가 진행된다 하면 네. 이 후보와의 격차 그래도 4.4%포인트로 오히려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격차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나리오 또 보시면 안 후보로 만약에 야권이 단일화된다라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안 후보의 격차 역시 3.6%포인트로 오히려 현재 상황보다 여야 후보 지지율 격차가 더 줄어들면서 초박빙으로 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좀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네. 애써서 한 단일화의 효과가 이 기대치만큼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네.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뭐 3월 9일까지 단일화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지지층은 여전히 그래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은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사실상 윤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방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오듯이 네. 단일화해도 사실상 효과가 크지 않다. 그래도 혹시나 다른 부동층, 컨벤션 효과로 부동층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1차 결렬됐고 2차 결렬되면서 서로 책임 공방 떠넘기게 하면서 이전 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10%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막판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사실상 시너지 효과 없고 그 추가적으로 오는 지지율 득점 효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안철수 후보는 어쨌거나 마이 웨이 내 길 간다. 나는 완주하겠다. 지금 유세 열심히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 결렬 이후에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의 유세 일정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게 사실인데요. 안철수 후보 지금 호남 지역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 이순신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세 현장에서 완주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유세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순신 광장에서 출발해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까지 뛰었습니다. 천안 정도 가니까 뛰는 게 뭡니까?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해냈습니다. 정말 의지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게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신의 신이여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 호남 지역을 찾아서 저렇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완주 의지를 드러냈는데 네. 과거에 이 바른미래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호남 광주 민심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결렬 때문에 과거에 어떤 자신의 단일화 이력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자신이 정치 초보여서 네. 단일화를 합당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어떤 좀 크게 잘못을 실패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급할 일이 아니었다. 죄송하다. 광주 민심에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요. 아무래도 이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에 대해서도 어떤 정도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은 뭐 이순신 시계는 아직 뭐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안철수 후보가 하고요. 이 예전에 내가 합당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약간 뭐 울컥하면서 뭐 죄송하다고 사과한 이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 여러모로 어느 모로 보나 이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좀 확고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예를 든 건 좋은데 네. 이순신 장군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순신 틀렸나요, 장군이 23전 23승 했거든요. 네네. 사전에 준비를 완벽히 해서 이길 싸움만 했어요. 꼭 이길 싸움만.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몇 %나 될까요? 명랑 대첩 때 이긴 것도 12척 갖고 일본 330척을 이긴 것도 그 임금의 교지 한 장, 삼도 수군 통제사 한 장 갖고 호남 지방을 싹 섭렵을 합니다. 순회하면서 민심도 거두고 군인도 모으고 행정도 복원하고 그다음에 여수 율돌목에 가서 그 파도, 조류, 밀물, 썰물까지 깊이 있게 연구해서 330척을 12척으로 이긴 거예요. 그 전략, 전술 갖고 이긴 거예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무슨 전략 갖고 이기는 거죠? 저는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3월 9일 선거 끝나면 3월 10일 날 무슨 생각을 할지 저는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이 윤영걸 대표께서 굉장히 좀 이 약간 격앙된 모습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보면 자칫 좀 서운할 수 있는 이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요지는 이겁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이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기는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좀 짧게 여쭤볼게요. 단일화 극적 반전 가능성, 이 퍼센트로 따진다면 몇 %나 있을까요? 정치는 뭐 생물이고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저는 5% 이하라고 봅니다. 5% 이하. 네. 네,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씀도 붙여주셨습니다. 이 3월 9일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